혹시 이 목걸이는 할머니, 괜찮으세요? 꼬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네 목걸이는 어디서 난 거니? 엄마가 물려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대요. 그 순간 진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딸이 하고 있던 목걸이와 똑같은 문양이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건데 딸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과연 목걸이가 20년 전 사라진 딸과 진숙을 다시 이어주는 운명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소식도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제주도의 짙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진숙은 차창을 내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회색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죠. 65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리조트 건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죠. 사랑하는 남편과 15세 딸을 태풍에 빼앗겼습니다. 그날 이후 진숙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대형 리조트 체인을 운영하며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죠. 차에서 내린 진숙은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작업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잃어버린 가족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잠시 바닷가를 걸어보겠습니다. 진숙은 혼자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죠.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과 딸이 탄 배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던 순간을 떠올리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조개껍질 팔찌 사세요. 정말 예뻐요. 진숙이 고개를 돌리자 10세 정도의 어린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따은 아이였죠. 작은 돗자리 위에 조개껍질로 만든 팔찌와 목걸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이런 걸 만들었니? 진숙이 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네, 밤마다 만들어요. 엄마 병원비를 위해서요. 그 순간 진숙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혼자 돈을 벌고 있다니.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거칠어 보였죠. 오랫동안 조개껍질을 다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진숙은 아이가 만든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솜씨가 꽤 좋았죠. 특히 목걸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목에 걸고 있는 것과 비슷했거든요. 이 목걸이 누가 만든 거니? 제가 만든 거예요. 엄마 목걸이를 보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숙의 시선이 아이의 목걸이,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죠.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이 보였습니다. 파도와 태양이 어우러진 독특한 모양이었죠. 진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문양을 진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15세 딸의 생일 선물로 특별히 제작해준 목걸이와 똑같은 문양이었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숙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죠.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그런데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났니? 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엄마가 물려주신 거예요. 엄마도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셨대요. 진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20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목걸이가 이 아이에게 있다니.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내 엄마는 어디 계시니? 병원에 계세요.
많이 아프셔서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진숙의 마음이 또다시 아팠죠. 이 어린아이가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진숙은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졌습니다. 이름이 뭐니? 박은솔이에요. 은솔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진숙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담겼습니다. 은솔이가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진숙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모성이었을까요? 할머니, 목걸이 사실 거예요. 그래, 다 사마. 진숙은 은솔이가 만든 작품들을 모두 샀습니다. 은솔이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죠. 정말요, 와 대박이에요. 은솔이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진숙은 그런 은솔이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은솔아, 할머니가 내 엄마를 만나볼 수 있을까? 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솔이는 잠시 망설였죠. 엄마가 낯선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기특해서 엄마께 인사드리고 싶을 뿐이야. 진숙의 진심 어린 말에 은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병원에 오세요. 제가 엄마께 말씀드릴게요. 진숙은 은솔이에게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은솔이의 목걸이를 바라봤죠. 파도와 태양이 어우러진 그 문양이 진숙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의 흔적을 찾은 것일까요? 진숙은 알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내일 만날 은솔이의 엄마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바닷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엔 차갑지 않았어요. 마치 희망의 바람 같았습니다. 제주도 시내의 작은 병원 복도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의사 앞에 앉아 있었죠. 3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얇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김지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지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죠. 폐암이 많이 진행되었어요. 더 늦기 전에 큰 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지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듣고 나니 숨이 막혔어요. 10세 딸 은솔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죠.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지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최소 2천만 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해녀일로 버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은솔이가 조개껍질 공예품을 팔아서 모은 돈까지 합쳐도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지연의 발걸음이 무거웠죠.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모자를 살짝 들쳐냈습니다. 지연은 서둘러 모자를 다시 눌렀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진 모습을 남들이 보는 것이 부끄러웠거든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5세였던 지연은 가족과 함께 제주도 바다에 놀러 왔었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거센 파도가 배를 집어삼켰어요. 다음 기억은 바위에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15세 이전의 모든 기억을 잃었죠. 어부 봉수 아저씨가 지연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아가야, 괜찮니? 이름이 뭐니? 봉수 아저씨가 물었지만 지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목에는 파도와 태양 문양의 펜던트만 걸려 있었습니다. 어촌마을 할머니 순자가 지연을 걷어주었죠. 75세의 순자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내 이름을 지연이라고 하자꾸나. 지혜로운 현명한 아이라는 뜻이야.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지연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성은 할머니의 성을 따라 김씨가 되었죠. 그렇게 김지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연에게 해녀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바다에 들어가 전복과 해삼을 따는 법을 익혔죠.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점점 바다와 친해졌습니다. 조개 껍질로 예쁜 장신구를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24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지연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제주도에 관광 온 성민이라는 남자를 만났죠. 25세의 성민은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잘생기고 말도 재미있게 했어요. 지연은 처음 느끼는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성민도 순수한 지연에게 매력을 느꼈죠. 지연아, 나랑 서울에 가지 않을래? 성민이 제안했을 때 지연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막상 서울로 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이곳이 자신에게는 전부였거든요. 여름 한철을 함께 보낸 후 성민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연락하자고 약속했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졌죠. 그리고 지연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성민 오빠, 나 아기가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그게 정말 내 아이야, 확실해. 지연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오빠, 나는 오빠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지연아. 나는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어. 알아서 처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후로 성민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죠. 지연은 혼자 은솔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아이의 성은 성민의 성인 박씨로 했어요. 언젠가는 아빠를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해녀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은솔이가 자라면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 30세가 되던 해 지연은 기침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지만 점점 심해졌죠. 병원에서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부담되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어요. 5년이 흐른 지금 병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연은 은솔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픈 것을 숨겼어요. 밤마다 기침할 때도 은솔이가 깨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엄마, 오늘 예쁜 할머니가 와서 제 작품을 다 사가셨어요. 은솔이가 환하게 웃으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죠. 이 아이만은 꼭 지켜내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도 낯선 사람 조심해야 해. 할머니가 엄마를 만나보고 싶대요. 내일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은솔이를 보고 동정하는 시선들이 싫었어요. 은솔아, 엄마는 아픈 모습을 남들이 보는 게 싫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정말 착한 분 같았어요. 은솔이의 말에 지연이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정말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럼 짧게만 만나자. 지연은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내일 만날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일지 궁금해졌어요. 은솔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분은 아닐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에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파도와 태양이 어우러진 문양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20년간 자신과 함께한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펜던트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지연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진숙은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혹시 정말 자신의 딸과 관련이 있을까요? 은솔이가 병원 입구로 뛰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환한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 왔어요. 은솔아, 어제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진숙이 은솔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어요. 왠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3층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따라오세요. 은솔이가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진숙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그 펜던트의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3층 복도 끝 벤치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었죠. 35세 정도로 보였어요. 진숙이 다가가자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진숙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 얼굴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15세 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와 코, 입모양까지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은솔이 엄마 김지연입니다. 지연이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진숙이 기억하는 딸의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진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진숙이라고 합니다. 어제 은솔이를 만났어요. 진숙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지연은 진숙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은솔이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작품을 다 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은솔이가 너무 대견해서요. 진숙은 지연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옷 안쪽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어요. 은솔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 펜던트 문양을 신기해 하셨어요. 지연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옷 안에서 펜던트를 꺼냈어요. 파도와 태양이 어우러진 문양이 드러났습니다. 진숙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똑같았어요.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20년 전 딸에게 선물했던 그 펜던트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 제작품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펜던트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진숙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만졌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가 기억을 잃어서 과거를 전혀 모르거든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진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전 사고로 15세 이전 기억을 모두 잃었어요. 이 펜던트만이 유일한 단서죠. 진숙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15세 기억상실 그리고 그 펜던트까지 모든 것이 일치하고 있었어요. 혹시 어떤 사고였나요? 태풍 때 바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과 은솔이가 놀라며 바라봤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은솔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숙은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괜찮아, 은솔아. 그냥 슬픈 일이 생각나서. 지연이 진숙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 할머니에게서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거든요. 지연 씨,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진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DNA 검사요, 왜 갑자기? 제가 20년 전에 딸을 잃었거든요. 태풍 때 제주도에서요. 그때 딸의 나이가 15세였어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솔이도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딸에게 선물했던 펜던트가 바로 당신이 가진 것과 똑같아요. 진숙이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15세 소녀가 펜던트를 목에 걸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지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가 은솔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아니, 어린 시절의 자신과도 닮았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렸어요. 이 아이가 할머니 딸이었어요. 그래, 내 딸 혜원이야. 진숙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검사받아보고 싶어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숙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정말요? 네, 만약 정말 제가 할머니 딸이라면 알고 싶어요.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숙과 지연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은솔이도 따라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진숙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연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은솔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보자. 진숙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진숙의 눈에서
펑펑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99.99% 모녀관계. 지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간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디어 찾은 거였어요. 은솔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진짜 우리 할머니예요? 그래, 은솔아. 할머니가 너의 진짜 할머니야. 진숙이 지연과 은솔이를 꼭 안았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연도 진숙의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2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찾았잖아요. 처음으로 지연이 진숙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진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길고 긴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연의 병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진숙은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연아, 이제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날부터 진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최고급 종합병원 VIP 병실에 지연이 입원했습니다. 진숙은 딸을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어요. 지연의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백하고 힘들어 보였죠. 엄마,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지연이 진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이었어요. 진숙은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지연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은솔이는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은솔아, 그림이 정말 예쁘구나. 진숙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솔이의 그림 실력이 뛰어났어요. 마치 진숙의 딸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36세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마케팅팀 박성민입니다. 성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 능력 있는 팀장으로 알려진 직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을 찾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성민의 목소리에는 아첨하려는 의도가 가득했어요. 진숙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예의상 대답했습니다. 고맙네요, 박 팀장. 성민이 병실 안쪽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지연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도 성민을 발견했습니다. 11년 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 남자였어요. 지연의 몸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민 오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설마 이곳에서 지연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진숙이 둘 사이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은솔이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어요. 엄마, 저 아저씨를 알아요. 은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솔아, 저 사람이 내 아빠야.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진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성민은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요. 은솔이가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11년간 궁금했던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어색했습니다. 진숙이 성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박 팀장, 설명 좀 해보시죠.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을 보며 머뭇거렸어요.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여기에? 11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진숙이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이 사람이 은솔이 아빠가 맞니? 네, 엄마. 11년 전 제주도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지연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진숙의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그럼 이 사람이 너를 임신시키고 버린 거구나. 성민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때는 어렸고 학생이었어서. 학생이면 책임지지 말았어야죠.
진숙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성민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숙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11년간 딸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은솔이가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아빠에 대한 환상이 깨져버렸어요. 아저씨, 왜 엄마를 버렸어요? 은솔이의 순수한 질문에 성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은솔이를 안았어요. 은솔아, 괜찮아. 우리한테는 할머니가 있잖아. 성민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은솔이를 인정하고 양육비도.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진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1년 늦은 후회였어요. 당신은 내 딸을 버렸어요. 그리고 손녀를 외면했고요.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숙이 계속 말했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박 팀장, 당신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진숙의 선언에 성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11년 동안 당신이 우리에게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숙은 성민을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에도 취직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성민이 마지막으로 은솔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은솔아,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은솔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연의 품에 더 깊이 안겼어요. 성민이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뒤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진숙은 성민을 회사에서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도 성민을 채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성민의 사회적 생명은 끝났습니다. 지연은 성민과의 재회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병세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호흡도 가빠졌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 진숙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진숙은 더 좋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은솔이는 아빠를 만난 후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림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은솔아, 우리는 그 사람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 진숙이 손녀를 위로했습니다. 은솔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날 밤 지연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실로 옮겼어요. 진숙과 은솔이는 밤새 기다렸습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어요. 성민이라는 불청객은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진숙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딸과 손녀를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노력했지만 병은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진숙은 밤낮으로 딸 곁을 지켰어요. 엄마,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어서 말하기도 힘들었어요. 진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연아. 엄마가 널 지켜줄 거야. 하지만 진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은솔이는 엄마 침대 옆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예전처럼 밝은 그림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정성스럽게 그렸습니다. 바닷가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엄마, 이 그림 마음에 들어요. 은솔이가 지연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예쁘구나, 은솔아. 지연은 딸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다행히 진숙이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어느 날 밤 지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실로 옮겼어요. 진숙과 은솔이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가족분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솔이가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은솔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병실로 옮겼어요. 호흡이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여기 있어. 진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응, 엄마야. 지연이 은솔이를 바라봤습니다. 은솔이가 엄마 옆으로 다가갔어요. 은솔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은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진숙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은솔이 잘 부탁드려요. 그런 말하지 마, 지연아. 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20년 늦게라도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지연의 손에서 힘이 빠져갔습니다. 호흡이 점점 약해졌어요. 엄마, 은솔아, 사랑해요. 그것이 지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심전도에서 일직선이 나타났어요. 지연이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숙이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은솔이도 엄마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어요. 병실에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어요. 제주도 바닷가 근처 공동묘지에 지연을 묻었습니다. 진숙과 은솔이가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여기서 편히 쉬세요. 은솔이가 무덤에 꽃을 올렸습니다. 파도와 태양 문양의 펜던트를 꺼내 무덤 위에 놓았어요. 엄마의 펜던트예요. 함께 있어주세요. 진숙이 은솔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어요. 은솔아,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그날부터 진숙과 은솔이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숙은 은솔이를 서울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은솔이는 제주도를 그리워했어요. 엄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할머니, 제주도에 가서 살 수는 없을까요? 은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숙이 손녀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 은솔아. 제주도에서 새 시작을 해보자. 진숙은 제주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연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어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졌어요. 암 환자들이 바다를 보며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솔이도 치유센터 건립에 참여했어요. 조개껍질 공예품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은솔이의 밝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은솔아, 이 팔찌를 만들어 볼래? 은솔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공예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치유센터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진숙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치유센터는 제 딸 지연을 기리며 만들었습니다. 진숙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은솔이도 무대에 올라 인사했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은솔이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유센터는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치료받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은솔이는 치유센터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공예도 가르쳐 주었어요. 엄마를 잃은 슬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승화시켰습니다. 1년 후 진숙과 은솔이는 지연의 무덤을 찾았어요. 무덤 주변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은솔이가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지연아, 은솔이가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진숙도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렀어요. 할머니, 엄마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은솔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숙이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은솔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지연이 보내는 인사 같았어요. 슬픔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파도와 태양의 문양처럼 세 세대 여성의 사랑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